다들 온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뭐 쌤이 방금 출석을 부르긴 했지만 쌤도 자발적으로 출첵을 해드려야 되겠죠. 쌤은 김규헌입니다. 뭐 어차피 이전에 쌤이 안내 문자 보낸다고 이미 이름을 적어서 보내서 인지는 하고 있을 겁니다. 쌤 이름은 뭐 김규헌이고 전화번호는 뭐 어차피 이제 쌤이 미리 보내드렸던 안내 문자에 쌤 번호가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막 저장 안 해놓고 있다가 쌤 뭐 급한 일로 전화했는데 막 뭐야 이거 누구야? 하면서 안 받고 막 안내 문자 막 했는데 스팸 졸라 오네 이러면서 안 보고 막 이러면은 우리가 정보 교류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뭐라도 저장을 해놓고 문자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연락처를 교환하는 이유는 뭐 크게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이제 뭐 학원 수업 끝나면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학원에서 했는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보통 이제 학원에서는 학부모님들께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제 쌤은 솔직히 학부모님은 궁금해서 그러는 거고 진짜 이제 그날 수업이 어땠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학생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뭐 어떤 부분 잘했다. 뭐 오늘 주간 테스트가 몇 점이었다. 뭐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좀 미비돼 있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저 번호로 아마 문자가 수업 끝나고 나면 갈 것이고 그거 말고는 안내 문자. 각종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뭐 쌤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 안 한 거를 갑자기 공지로 하는 경우는 정말 막 코로나처럼 급박하게 터지는 거 말고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고 수업 시간에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던 거를 정리해서 보내는 식이야. 아무래도 이제 어른이고 학생이고 똑같아. 이렇게 말로 뭔가 정해놓으면은 헷갈릴 때가 있겠죠. 그걸 다 본인이 메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헷갈린단 말이야. 입으로 약속을 해놓고 또는 쌤이 입으로 뭐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이런 것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쌤이 정리해서 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저 안내 문자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쌤이 이거 하라 그랬지 또는 그때 하기로 했던 거 요거였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확실하게 텍스트로 또는 그래픽 작업된 걸로 볼 수 있으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쌤이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그 내신 대비 계획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언제 수업하고 몇 시에 수업하고 준비물이 뭐고 지금 시간대와 다른 똑같은 우리 학교 시간대가 언제 개설돼 있고 그런 것들 다 쌤이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안내를 해드린다. 그래서 뭔가 헷갈리는 게 있거나 까먹은 거 그런 것들은 쌤이 보내주는 안내 문자로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쌤은 늘 모든 문자를 이런 문자들은 학생하고 학부모님한테 다 보내요. 그러니까 본인 폰이 좀 꾸지면은 엄마한테 물어보고 반대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야 이거 학원에서 왔던데 너 뭐 했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인지하고 그러면서 가족끼리 소통도 해보고 그러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 아는 친구들은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는데 이용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은 24시간 Q&A 서비스입니다. 궁금한 거는 물으면 됩니다. 공부하다가 이거 뭐였지? 이거 뭐지? 라고 헷갈리거나 뭐 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발 물어볼 때 예의 차리지 마세요. 쌤 죄송한데 이거 한 번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 지랄 하지 마셈. 그거 적는다고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질문을 못하게 됩니다. 그냥 편하게 진짜 거의 뭐 커뮤니티에서 하는 말투 수준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하게
그냥 문제 사진 찍어서 쌤 2번은 뭔데요? 5번 왜 이래요? 이런 식으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말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구체적이란 말이지 뭘 공손하게 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렇게 편하게 물으면 됩니다. 뭐 선생님 뭐 너무 야간이라 또는 너무 아침이라 죄송스럽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터넷에 게시판에 글 남길 때 상대방이 몇 시인지 걱정하고 남기는 게 아니잖아. 쌤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건너편에 계속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쌤 그냥 내 할 일 하고 있는 거고 지나가면서 문자 와 있네 라고 확인이 되면은 답장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대 또는 아까 말했듯이 그런 공손함 따위 필요 없이 보내놓으면 되고 학원 강사들과 학교 쌤들이 이런 사생활 침해로 힘들어 한다던데 선생님의 사생활을 지켜드리자 이 지랄할 필요 없습니다. 쌤 폰 따로 있고 업무용 폰 따로 있으니까 딱히 쌤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 말고 어디 게시판에 글 남기듯이 그냥 던져놓으면 됩니다. 공부하면서 뭐 인터넷에서도 검색도 해보고 교재도 찾아보고 할 건데 분명히 그런 걸로는 명쾌하게 답이 안 나오는 것들도 있을 거거든. 검색해도 잘 아리까리하게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교재에 막 안 적혀져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편하게 물어보시오. 묻는 애들은 잘 물어. 안 묻는 애들은 죽을 때까지 안 물음. 저거는 뭐 국어 외에 딴 것도 물어도 됩니다. 다른 과목에 관련된 것도 물어도 돼. 상관없어. 쌤이 기억나는 건 대답해 주면 되는 거고 쌤이 또 나도 궁금한데 해가지고 나도 모르겠으니까 인터넷 찾아보고 쌤도 내가 먼저 공부가 되면은 내가 먼저 말해주면 되는 거고 모르겠으면 나도 모르겠다고 답하면 되기 때문에 딱히 질문의 질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면 되지. 그리고 그런 것들 이거 쌤 저번에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여쭤보면은 또 수업 안 듣고 뭐 했냐고 지랄하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뭐든지 간에 원래 한 번 듣고 마스터 할 거면은 여기 안 앉아 있지. 학원에 안 오지. 애초에. 그렇죠? 원래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한 번 듣고 헷갈리니까 연습하는 거고 고민하는 거고 고생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저번에 수업했는데 뭐 했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비슷한 결인데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너무 옛날 이야기 너무 기초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요거 여쭈면은 기초 없다고 뭐라 하지 않는가? 그럴 거면 여기에 없었겠지. 학원에 안 왔겠지. 당연히 이제 사람마다 놓치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어린 시절에 그게 약한 부분이 있고 어디가 내가 좀 더 부족한지 알려고 이렇게 학원 다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걸러가지고 쌤이 뭐라 할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거나 막 물어도 됩니다. 심지어 다른 과목도 물어도 된다 그랬고 심지어 쓰잘데기 없는 거 물어도 돼. 롯데리아에 햄버거 새로 나왔는데 맛있어요? 물어도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아무 질문이나 던질 수 있는 거고 요거는 학원에 등록하든 말든 너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말든 영원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쌤 휴대폰에 쌤이 이름을 저장했다라는 것 그 인연만으로도 하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던지쇼. 쌤 건대 놀러 가는데 건대 맛있는데 어디예요? 물어보세요. 근데 알면 말해주고 모르면 모르겠는데 하면 되는 거니까 뭐든지 간에 어쨌든 그만큼 이제 물어보는 거에 대한 주저함 없이 편하게 다 물어보면 됩니다. 저거 어떤 애들은 하도 물어가지고 거의 뭐 과외 수준으로 뽑아가는 애들도 있다. 어쨌든 그렇소. 자, 뭐 이제 궁금한 거 있나? 쌤 소개 관련돼서?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OT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수업할 거예요. 수업! 자, 우리 수업은 볼까? 시간표가 3월 19일 26일
4월 23일. 자, 우리 학원은 토요일 날이 수업 시작일입니다. 매주 첫 주차의 시작일. 그러니까 토요일 웹툰이라고 보면 돼. 토요일 날 수업이 딱 시작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동안 수업을 이렇게 쫙 여러 개 받은 쌤이 수업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주중까지 이렇게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금요일 날 빡 끝나고 토요일 날부터 또 그 다음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이 되고 이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일요일 클래스니까 일요일 날짜들이 이렇게 쫙 있고 쌤이 현재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때 이제 시험을 친다고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총 6회 그리고 시험 치기 전날 시험 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강하는 직전 보강까지 해서 총 7회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에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쌤이 보내준 수업표에도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죠. 언제 수업하고 뭐 하는지 뭐 그렇고 현재 이제 상일여고 뭐 클래스마다 여러 가지 이제 반들이 있지만 토요일에도 수업이 있고 일요일에도 수업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지금 일요일날 수업이긴 하지만 토요일에도 수업이 있다는 거 일단은 알고 있고 자 뭐 그리고 수업은 총 매주 3시간씩 진행이 돼요. 3시간 동안 미친 듯이 수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씨 부리는 것보다 학생이 받아들이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요. 나 혼자 신나게 떠들면 뭐하노. 학생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지. 그러려면 그게 필요해.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당연히 중간중간 쉴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50분 단위로 쉬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렇게 상태를 봐가지고 요거는 지금 말해봤자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겠는데 단체로 이런 느낌이 들고 좀 더 다들 많이 피곤해하면은 뭐 더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 자체는 뭐 딱 정해져서 뭐 50분 수업 10분 휴식 딱 칼같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유동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은 누구 군대에 끌려온 것도 아닌데 피곤한 티를 내도 된다이. 그래야 쌤도 알아보고 좀 쉬지. 좀 더 주지 쉬었다가 뭐 아니면 다 같이 중간중간 기지개라도 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너무 막 절대로 힘듦을 내색하지 않겠다. 그건 예의가 아니다 하면서 막 빡시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오면은 처음에 매주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대한 빈칸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지난주에 했던 복습도 진행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대부분 새로운 수업에 대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쌤이 계속 떠들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웬만하면 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복습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따로 문제 풀 시간을 거의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가끔가다 좀 널널할 때는 문제 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쌤 3시간 내내 떠들어도 될까 말까 한 수준이니까 학교쌤은 이거 국어 수업 실수 많잖아. 학교쌤은 일주일에 4번이나 들어와가지고 4시간 동안 떠들고 가는데 쌤은 이제 3시간 거기다가 지난 시간 공부 복습까지 빼면은 시간이 많이 없거든. 쉬는 시간까지 주고 막 그러면은 그거 안에 최대한 더 학교에서보다 더 중요하고 많은 것들, 학교에서 놓친 것들, 학교에서 한 것들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빡빡합니다. 계속 말해줘도 더 말해줄 게 많아서 고민이지.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건 최대한 적게 수업이 쭉 듣는 걸로 진행이 됩니다요. 그리고 수업을 듣다 보면 당연히 결석에 대한 처리도 궁금할 겁니다. 결석. 우선 우리 친구들 일단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졌으면 좋겠냐면 결석은 없다로
일단 가지십시오. 시험 대비, 내신 대비 때는 뭐 여러 가지 물론 지금 인프라가 짜여져 있고 그 대안이 다 있긴 해. 다 대안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딱 내가 이 시간에 그냥 무조건 와서 무조건 수업을 듣는다! 라는 약간 전투적인 마음으로 뭐 집안에 행사가 있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빠지고 여기 온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임해줬으면 좋겠고 피치 못할 사정이 분명히 있지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이 심하게 아프다든지 그런 거는 쌤 아까 말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게 중요하니까 학생들이 와봤자 진짜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정도로 아파. 그러면은 빠져야지.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일요일 수업인데 토요일에도 똑같은 수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다른 날짜에 있는 수업으로 와서 현강으로 듣는 게 첫 번째 대안입니다. 알겠죠? 그런 거고 그것마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일이 갑자기 터졌거나 아니면은 저 때도 정말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한 걸 녹화한 영상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인강 듣듯이 들으면 돼요. 저희 뒤에 보면은 4K 캠코더가 설치돼서 쌤을 찍고 있고 컨트롤 타워, 마이크 그리고 받아본 친구는 알겠지만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다.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놓치는 거 없이 다 수업은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지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지. 수업을 듣다 보면 졸립니다. 졸리는 거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뭐 조는 것 가지고 이제 선생님 앞에서 좀 너무 예의가 아니다, 너무 죄송스럽다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보통은 많이 그렇지. 그리고 쌤들도 감히 내 수업을 듣다니 내 수업을 듣다가 졸다니 이런 하면서 막 예의 없다고 막 뭐라 하고 막 본인 자존감 막 깎여하고 그런 게 있는데 쌤은 그딴 거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또는 그냥 1대1로 만나가지고 또는 뭐 친구끼리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데 거기서 졸고 앉아 있으면 그건 좀 예의가 없고 좀 기분 상할 수 있지. 근데 너희들은 우리 학생들은 직업이다 얘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도록 이러고 있잖아. 근데 당연히 어떻게 안 졸아. 조는 게 정상이지. 조는 게 정상입니다. 당연히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잠이 오고 졸리는 게 정상이고 그런 정상임을 행동하는 거를 보면서 내가 막 자존감 깎여하고 싸가지 없다고 혀를 끌끌 차고 그러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는 걸로 미안해하지 마. 졸면 돼. 그런 거고.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쌤 또 나온 거지만 이제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졸아버리면 쌤 기분은 하나도 안 나쁘고 그냥 학생 본인이 수업 들으러 왔는데 졸아버리면 놓치게 되잖아. 그게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졸음을 깨울 방법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뭐 졸릴 때 뒤에 나가서 수업을 들어도 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아니면 쌤 물 먹고 와도 돼요? 쌤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해서 뭐 손을 씻고 온다든지 그래도 되고 아니면 쌤이 보내기도 하고 그게 졸렸다고 막 혼을 내거나 꼽을 주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서로끼리도 눈치 주지 말고 분위기 깼다고 뭐라 하지 말고 당연히 누구나 졸릴 수 있는 거고 몸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 깨기 위해서 잠깐 물 만지고 오는 거 물 마시고 오는 거 그런 거는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함.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쌤이 권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주저없이 말해줬으면 좋겠고 그럼 많이들 다 졸고 있으면 뭐 쉬면 되는 거고 잠깐 그렇소? 그거 하나 서 있는 쌤도 수업하다 보면 나는 어릴 때 몰랐거든. 와, 저 쌤 저렇게 존나 졸린데 본인은 안 졸린가? 본인도 졸려. 쌤 서서 수업하는데 졸릴 때 많다. 잔 적도 많다. 이렇게 수업하는데 너무 졸려.
너무 졸려서 거의 뭐 비몽사몽 자듯이 수업을 하고 나중에 녹화한 거 보면은 나는 수업한 기억이 없는데 수업을 하고 있어. 너무 신기해. 이런 수업하는 행동이나 이런 멘트는 이미 내 몸에 녹음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그냥 움직이는 건가 봐. 정신없어. 다행히 눈은 또렷하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보면서 내가 소름 돋음. 어쨌든 서 있는 사람도 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리고 당연히 마찬가지로 내 입만 입이고 너희 입은 아가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이런 졸음을 쫓기 위해서 수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음료수 먹으면서 수업할 거임. 그러니까 너도 마실 거 가지고 와도 됩니다. 마실 거를 집에서 가지고 와서 쪽쪽 빨면서 먹든가, 정수기에서 물을 떠와서 먹든가, 쉬는 시간에 뭐 아니면 오기 전에 뭐 편의점 카페 들러가지고 뭐 사오든가 마음대로 아슈. 먹으면서 들어도 됨. 냄새 안 나는 것들은 짜잘한 거 먹어도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음식도 다 된다 그랬거든. 닭강정 먹고 있고 김밥 먹고 있고 막 그랬는데 좀 너무 어수선하다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냄새도 좀 힘들다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코로나도 겪고 했으니까 그건 좀 자제하고, 냄새 안 나는 짜잘한 것들은 영화관처럼 먹으면서 들으슈. 상관없음. 이거 쌤이 그래서 준비해 놓은 주정부리입니다. 빨면서 들으슈. 왜 주파춥스게? 이번에 준비한 간식은 주중에 뭐였노? 주중에 화이트데이였죠. 그러니까 주파춥스입니다. 편하게 빨면 됩니다. 개수 제한 없습니다. 쌤 말하지 않은 거에 혼자 규칙을 두지 마. 쌤 떠들지 말라고도 안 했고 하나만 먹으라고도 안 했고 여러 개 먹으세요. 나갈 때 싸가지만 마. 아니 여기서 하나도 안 먹고 나갈 때 10개 뽑아가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커피 믹스 훔쳐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No. 여기서 10개 먹는 건 상관없어. 아니 뭐 한두 개 정도 나갈 때 들고 가도 돼. 알겠죠? 그렇다. 뭐 이거 먹든가 뭐 딴 걸 준비하든가 알아서 하슈. 자, 그리고 그 다음 과제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습니까? 수업 관련 과제. 자, 과제는 일단 쌤이 준비하라고 했던 준비물이 있었죠. 자습서, 평가 문제집, 그리고 쌤이 또 하나 더 줄 겁니다. 내신용으로 우리 학원에서 배부하는 내신용 구풀 교재가 있습니다. 요게 항상 과제입니다. 항상 과제입니다. 이 중에서 자습서는 수업할 때 사용하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하죠. 오늘 자습서 다 갖고 왔나? 오키용. 당장은 평가 문제집이나 구풀 교재는 없어도 됩니다. 당장 수업 듣기 위해서는 자습서가 필수! 자, 자습서 늘 가지고 오고, 뭐 저 두 개는 완전히 이제 숙제용으로만 씁니다. 과제용으로만. 자, 그렇고 일단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이랑 구풀 교재를 가지고 숙제를 하는데, 과제를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선 이 세상 모든 거는 이론과 실기가 있죠. 요리에도 레시피가 있고 그거 직접 행동하는 게 있고, 게임도 공략법이나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마우스를 클릭하는 이런 피지컬이 따라줘야 되고, 운전도 그렇고 우리 공부도 그렇습니다. 이론이 있어야지. 그게 뭐고? 수업 듣는 개념 정리하는 거지요. 실기가 뭐고? 그럼 이제 실제로 내가 머릿속에 정리해 놓은 개념을 뭘로 평가를 합니까? 문제풀이로 평가하지. 개념은 학교에서 수업 듣고 쌤하고 수업 듣고 본인도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보고 영상 보고, 그게 개념이지요. 근데 결국은 그 개념을 암만 머리에 넣어봤자 문제로 꺼내지 못하면 어떻다? 뭐 점수로 표현이 안 되니까 평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겠지요. 아는 거는 많은데 시험 못 치는 애들이 있잖아.
반대로 딱히 뭐 수업은 대충 들었는데 문제 푸는 것도 실기는 또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점수 또 잘 따가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둘 다 잘하는 애들도 있고 둘 다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하죠. 자,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은 이 개념에 대한 보강이고 머릿속에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과제는 문제풀이에 대한 연습이 되겠지요. 자, 그럼 요걸 어떻게 하는 건가? 자, 그 그물이론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든 거임. 그 이론을 배우는 건, 이론을 공부하는 건 머릿속에 이 단원에 대한 그물을 짜는 겁니다. 뭐 사람마다 처음부터 촘촘하게 잘 짜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설렁설렁 짜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대충 듣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설렁설렁 짜는 스타일. 어쨌든 뭐 그렇게 되겠죠. 여기에 어디에 구멍이 났나 확인을 해야지. 우리의 목표는 구멍이 안 나는 거야. 자, 어디에 구멍이 났나 확인하는 행위가 바로 문제를 붓는 거, 문제를 푸는 행위입니다. 문제를 푸는 행위. 그리고 그럼 이제 어떤 거는 세는 것도 있을 거고 안 세고 딱 막히는 것도 있겠지. 그거 확인하는 게 뭐겠노? 그게 바로 채점. 채점을 하면 어디가 세는지 어디가 안 세는지 확인이 되겠지요. 그리고 세는 게 발견된 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 메꿔야지. 와, 여기 구멍이 있었네. 여기 구멍이 있었네. 여기 구멍이 있었네. 구멍이 있었네. 메꾸는 게 뭐고? 검토. 자, 학원에 와가지고는 따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업한다고 바쁩니다. 그래서 채점하고 검토할 시간은 없어. 무조건 숙제는 세트입니다. 풀고 채점하고 검토하기. 숙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고 채점하고 검토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효율성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요거 몰라가지고 똑같이 고생하고 실력이 안 느는 경우가 많아. 이게 생각보다 많이 크다. 이대로 하는 게. 자, 우선 첫 번째 효율적인 이유. 효율성 뭐 어디서 따져야 되는가? 푸는 순서가 중요해. 푸는 순서가.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고 치면 처음부터 나한테 무리한 무게를 이렇게 들면은 효율적이겠나? 안 효율적이겠지. 그리고 또 이렇게 무거운 걸 듣고 개고생한 다음에 가벼운 거 들면은 이 가벼운 건 나한테 어떻게 느껴지겠노? 제대로 효과를 발휘도 하지도 못하겠지요. 똑같습니다. 자습서가 제일 가벼워. 무조건 자습서부터 풀어야 됩니다. 자습서는 거의 개념의 문제화 정도랄까?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요걸 살짝 심화해 놓은 게 평가 문제집. 요 순서대로 풀어야 내가 알고 있는 이 개념이 문제로 바뀌고 그게 살짝 어려워서 꼬여지고, 그 다음에 구풀교재. 구풀교재가 문제질이 좋다 안 좋다 어렵다 쉽다가 아니고 난해. 여기에는 다양한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문제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거야 뭐 일반적이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의고사나 수능에 혹시나 관련돼서 출제된 게 있으면 그런 게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엄청 심화된 문제겠죠?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우리 학원이 전국에 여러 지점이 있는데 근처에 있는 학교들에서 시험지를 늘 수거합니다. 그리고 그 수거된 시험지를 교과서별로, 단원별로 문제를 나눠. 그리고 그걸 수록한 거야.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다른 선생님이 시험 칠 때 만든 문제들을 만나볼 수 있는 거지. 그 문제들이 어떤 거는 똥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정말 잘 만드신 문제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너무 창의적이라서 어디서 볼 수 없는 문제들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엄청 다양한 문제들이 그렇게 수록되어 있는 거라. 이런 친구들을 먼저 만나고 저런 바이브를 만나는 것보다 정석을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변칙적인 변화구를 봐야 적용도 가능하고, 이게 왜 문제가 이렇게 구성되는지, 우리 학교쌤은 약간 고리타분한 스타일이니까 어떻게 만들 것 같고, 우리 학교쌤은 좀 통통 튀니까 이렇게 할 것 같고, 이런 감이 잡힙니다. 알겠죠? 순서가 중요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알겠지? 음식도 그렇잖아. 간 센 거 먹고 간 약한 거 먹으면 노맛.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 효율. 지금 이거 그물 같은 거 보면 최대한 많이 메꾸려면 뭘 많이 해야 되겠노? 최대한 많이 검토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뭔 소린 거 아니? 한 번에 문제를 왕창 풀고 한 번에 구멍을 메꾸면은 잘 메꾸는지 안 메꾸는지 두 번째 확인하지를 못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어디 새는 거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새는 걸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이게 점점 촘촘해지는 건데 이 가지고 있는 물을 한 번에 다 붓고 여기 새네 하고 여기만 수선하고 끝. 이러면 안 되잖아. 한 번 또 부어보고 또 새나 안 새나 확인하고 거기도 수선하고 또 부어보고 또 새나 안 새나 확인하고 수선하고 이러면서 끝에는 아예 안 새도록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지금 쌤 뭔 말 하냐면은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문제 풀 때 한 번에 푸는 애들이 있어. 한 번에 싹 다 풀고 채점을 마지막에 한 번에 해. 그러면 실력이 늘겠나? 이때 풀었던 문제가 이때 또 나왔는데 그 사이에 채점을 한 적이 없으니까 실력은 그대로인 상태로 또 푸는 거지요. 그럼 이때 틀렸으면 이때 또 틀리겠지? 실력은 언제 올라가겠노? 마지막에 한번 채점할 때 올라가고 끝이야. 얘는 문제를 똑같이 100문제 풀었는데 이렇게밖에 레벨업이 못했어. 근데 어떤 친구는 중간중간 채점을 했습니다. 똑같은 실력인데 채점 한번 했어. 그래서 자기가 틀린 부분을 메꿨어. 또 풀어보는 거야. 요때 맞추겠지? 아까 틀렸던 거 지금 맞추겠지? 그리고 또 채점 한번 했어. 그럼 또 메꾸겠지? 또 풀고 채점 한번 하고. 어떤 차이가 나겠지요. 별거 아닌데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똑같이 개고생하고 똑같은 문제를 풀었는데 차이가 큽니다. 진짜로. 이거는 쌤 당부하는 게 왜냐면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열심히든 아니든 상관없어. 숙제로든 뭐든 억지로 열심히 지금 당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풀고 한 번에 채점하는 식으로 자기가 매우 효율적이라고 살아왔으면 우매한 겁니다. 나눠서 채점해야 돼. 이게 한 주치 쌓이고 그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노? 국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 전 과목이 다 그렇게 공부가 된 거야. 그리고 그 한 주가 두 번, 세 번, 네 번 되면은 한 달이 되고 그렇게 우리 지금 몇 년 동안 살아왔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 거쳐서 고1이 됐지요. 지금 벌써 만약에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9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럼 그 차이가 많이 벌어졌겠지? 크다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똑같이 고생하고 다른 결과물을 만듭시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꼭 문제집 푸는 순서 그리고 문제도 중간중간 채점하는 거 챕터별로 하든 한번 화장실 갔다 올 때마다 냉장고 갔다 올 때마다 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론상 제일 좋은 거는 한 문제 풀고 바로바로 답 보는 건데 그러기에는 우리 인간이 집중력이 전환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답 확인하다가 뒤에 풀어야 될 문제 답까지 보면은 그 망이잖아. 아니 채점 머신이 있으면 좋아. 가족 같은 거 이제 엄마나 아니면 동생이 채점 바로바로 해주면 좋은데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두기도 애매하고 적당하게 끊으면서 채점을 하시면 됩니다. 제발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고 일단 숙제 범위는 과제 범위는 항상 똑같아요. 쌤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을 했다. 그러면은 수업한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단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1-1을 했다. 그러면은 1-1, 1-1, 1-1 풀면 돼. 알겠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도 좀 더 또 말해줄게. 나중에 수업 끝날 때 늘 말해줌. 끝나고 나서 과제도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고 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업표로 만들어서 또 보내주고. 그러니까 심지어 또 뭐 하면 되노? 쌤 과제 뭐 했어라고 물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놓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헷갈릴 경우도 없고. 자, 그리고 과제가 혹시나 쌤 덜 되면 어떡하나요? 과제가 미비됐을 때 우선 쌤 첫 번째로 말해주고 싶은 거 요것도 마찬가지. 요 아까 결석처럼 쌤이 이제
생각이나 이런 이제 마인드를 최대한 마음가짐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제가 미비되는 경우는 없어야 돼, 사실은. 사실 없어야 돼. 그냥 뭐 쌤이 그냥 쌤으로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아저씨로서 삼촌으로서는 못할 수도 있지. 그거 뭐 과제 뭐 그까이 거 뭐 되나? 하면 되지. 근데 이제 꿈을 쫓고 있는 학생들한테 해주는 말이야. 과제를 못했다는 소리는 어떤 말들이 다 포함되는 거냐면, 과제를 못했다는 건 남들도 똑같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부여받은 과업이잖아. 생각해봐. 그 직장이라고 치면은 부장님한테 똑같은 업무를 받은 거라고. 더 쉽게 느끼게 해줄게요. 웹툰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웹툰. 매주 올라오는 웹툰. 근데 그걸 안 했다. 그게 빵꾸가 났다. 웹툰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재미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다들 봐서 알겠지만 재미있고 없고는 두 번째고, 일단 웹툰이 제 시간에 안 올라왔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드노? 그 작가 좀 이상하지 않음? 기본이 안 됐지 않음? 그게 두 번, 세 번이다? 그럼 그 웹툰 잘 안 보게 되지 않나? 책임감이 없다고 느껴질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독자와의 약속이지요. 그것도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라. 본의 아니게. 악의가 없는 건 알지. 이렇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행평가도 마찬가지고, 과제도 그렇고, 회사에서 부여하는 업무도 그렇고, 뭐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안 하는 거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능력 향상의 기회를 줬는데 안 했다가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또 매우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자, 쌤 지금 웹툰을 비유를 들었는데, 일단은 웹툰을 그려서 제출을 해야, 마감 기한에 제출을 해야 이게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평가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기본이 안 되면은 기본도 안 된 사람이 되는 거지. 기본도 안 된 사람. 예를 들어서 기본도 안 된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0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저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쌤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뭐. 인간을 서열화시키는 건 너무 잔인하지. 근데 너희들의 꿈은 이렇게 되고 싶은 것 아이가. 그러려고 학원에 등록한 거지요. 학생들이 학원에 등록한 이유는 여기에 들고 싶어서 등록을 했고, 강사로서는 여기에 들고 싶어 하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여기에 들고 싶어서 왔는데 이런 미비된 모습을 보이면은 일단 과제를 해오는 것 자체가 이제 중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제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뭐 두 번째 이야기고,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우리 친구들 뭔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잔인하고 슬픈 말인데, 성적을 높이고 싶다는 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을 짓밟아야 된다는 소리고, 쟤보다 내가 뛰어남을 증명해야 됩니다. 너무 잔인하고 슬픈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해오는 과제를 내가 안 했다? 그럼 난 도태된 거야.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절대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만 가능한 거지요. 그래야 결국은 이제 내 사랑하는 친구들보다 내가 좀 더 위에 올라가려면 더 노력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과제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해라. 그래야 그 기본은 된다. 아예 평생에 과제 안 하는 일이 3번도 없어야 돼. 그 평생에 웹툰 안 올리는 일이 3번 이상 있으면 그건 미친 거 아님? 그런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저 과제 미비에 대한 이제 마음가짐은 그렇게 쌤 얘기해 줄 수 있고,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지만 현실적으로 못 할 수도 있지. 그리고 악의적으로 일부러 안 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대부분 이제 쌤이 이것까지 검사할 줄 몰랐거나 자의적으로 이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놓친 것들, 그런 것들이겠죠.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남아서 하고 갑니다. 부족한 과제는 남아서 다 하고 갑니다. 이거를 쌤이 또 며칠 뒤에 재검사를 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마감날이
마감날이 있는데 그때까지 안 하고 넘어가게 돼버리면 그 다음 주에 또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오늘 딱 검사를 끝내야 그 앞에 했던 과제가 끝! 이렇게 되는 건데 며칠 뒤까지 해온나라고 하면은 오늘 주는 과제, 새로운 과제에 영향을 미쳐서 또 이제 질질 끌려가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 과제도 유통기한이 있어. 그냥 딱딱 그 주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남아서 할 때는 짜증 나겠지만 대신에 다 하고 집에 돌아가면은 어이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남들하고 똑같이 이번 주에 리셋되고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마음은 홀가분할 거예요. 그리고 막상 과제가 좀 덜 된 부분들 남겨서 시켜보면 암만 길어봤자 암만 안 해봤자 하나도 손을 안 대봤자 3시간 4시간 안에 다 끝나. 보통은 1시간이나 20-30분 안에 끝납니다. 그 말인 즉슨 주중에 7일 중에 잠 좀 조금만 덜 자고 밥 좀 한 번만 좀 가볍게 먹었으면 할 수 있는 거였다는 소리다 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반성도 해보고 누구나 잘못은 쌤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잘못은 저지르고 계속 발전하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미비된 과제나 잔류 이야기를 했고 혹시나 안 갖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요것도 쌤, 나 이거 어릴 때 초딩 때 진짜 엄마한테 많이 깨졌는데 까먹고 막 맨날. 자, 미지참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래서 쌤 어릴 때 엄마한테 무슨 소리 많이 들었냐면 근데 틀린 말 하나도 없긴 해. 듣기 싫은 소리였는데 미리 준비하십시오. 가방을 미리 싸십시오. 내일 국어내 자습서 평가 문제집 9풀 3권 딱 미리 챙겨 놓으시오. 심지어 쌤 쉬는 시간에 그런 것도 많았단 말이야. 쉬는 시간에 종 치면은 나가 놀고 그 다음에 수업 종 치면은 자리에 앉았는데 다음 시간 수업할 교과서를 안 꺼내와가지고 쌤 사물원 갔다 와도 돼요 이지랄 많이 하고 있는데 병신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미리 책부터 갖다 놓고 놀아야지. 미리 가방도 싸놓고 안 갖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쳤다. 어떻게 조치가 되냐면 집에 갔다 오면 돼. 집에 갔다 와서 과제를 가지고 와서 검사 맞고 되어 있으면은 통과, 안 되어 있으면은 남아서 부족한 거 하고 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자습서를 안 가지고 왔다. 자습서는 우리 수업하는 교재지요. 자습서를 안 가지고 오면 수업을 못 들어. 집에 가야 돼. 자습서는 교과서인데 자습서는 꼭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니 그냥 애초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갖고 오시오.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이상한 거야. 자, 알겠죠? 궁금한 거 있나 과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과제 원리, 공부법, 그리고 마음가짐, 그리고 각 과제 미비에 대한 조치 사항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 마지막 파트 주중 클리닉. 자, 우리가 이렇게 주말에 딱 오픈해서 수업 듣고 과제 검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월화 쉬고 수목금 동안은 주중 클리닉이라고 하는 병원으로 변신을 합니다. 자, 뭘 치료하느냐면 자, 솔직히 이론 부분은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도 듣고 나랑도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본인 혼자서도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요 문제풀이에 대한 거는 단순하게 그냥 학생들한테 다 맡겨놓고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들어갑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과제에 쌤 퀄리티 안 본다이? 다 맞추고 틀리고 이딴 거 안 본다이? 해오는 게 중요하다이? 알겠죠? 다 틀려도 돼. 다 틀려도 돼. 다 틀려도 되니까 해오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하는 사람한테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말도 안 돼. 내가 처음 축구 배우러 갔는데 나보고 멋진 개인기를 하라 그러면 못하지. 처음 수영 배우러 갔는데 완주하라 그러면 못하지. 물에 뜨지도 못하는데. 그쵸? 당연히 꼬르륵거리는 거니까 당연히 삐리하고 이상하게 푸는 게 정상이니까 쌤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완성도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자, 주중 클리닉 문제풀이. 문제풀이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배울 겁니다.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정규 수업을 쌤하고 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몇 가지 좀 이렇게 배워놨는데 완전 이제 내신 대비 때 처음 만난 친구들은
수학 문제 푸는 법은 제대로 알아도 국어 문제 푸는 법은 배운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 푸는 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별거 없어. 그리고 그 어떻게 푸는지를 배우고 이제 매주 이 풀이법대로 습관이 잘 교정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공부법. 학생 이렇게 푼 걸 보면 대충 각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좋고, 그리고 어릴 때 어떤 부분을 놓쳤고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요거는 알아야 된다, 요거는 중요하다 말해줍니다. 보통 이제 뭐 그런 거 말해줘.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중학교 때 배운 거, 요거는 부족하네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게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초등학교 때 것도 모르고 있냐 요 뜻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지금 까먹고 있는 거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만큼 그 부분을 빨리 채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꼽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쌤 눈에는 다 똑같은데 뭐 학생들 다 부족한 부분이 누구나 있는 거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꼽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경우 있어. 아니, 클리닉 학원에 와가지고 학원에 오는 이유는 부족한 걸 배우러 오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걸 말해줬더니 학부모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왜 애 무시하냐고. 이상하잖아. 논리가 이상하잖아. 뭐지? 모르는 거 가르쳐 줬더니 무시한다고. 아니, 무시한 적이 없는데. 모르는 거 배우러 온 거 아닌가? 어쨌든. 자, 공략법도 말해줍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푸는 방법대로 딱 풀었는데 그렇게 풀면 어려운 것들이 있어. 조금 특이하게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은 쌤 노하우들을 다 녹여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잘 풀긴 했는데 이런 공략법이 있으니까 요대로 하면은 훨씬 더 쉬울걸? 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줄 겁니다. 자, 클리닉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주중에 수목금 중에 약속을 잡고 와가지고 편한 자리에 가방 놓고 저 서류한 부분에 가가지고 우리 학교에 해당하는 문제를 갖고 와서 문진표를 만든다고 보면 돼요. 쌤이 준비해 놓은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검토를 하는 거지. 자기 스타일대로. 그러고 나서 이제 쌤하고 그 작성이 끝난 순서대로 앉아가지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보면은 각 나와. 그러니까 의사쌤이 내 문진표를 보고 술을 좀 줄여 주십시오. 밥은 이대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운동을 좀 더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너가 푼 거 보면 쌤이 보이거든? 그거 보면서 요거는 요렇게 하자. 요거는 잘했네. 저거는 좀 삐리하네. 요런 상담받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매주. 각이 나옵니까? 대충 그런 거고, 소요 시간은 1시간 내외, 평균적으로 1시간 내외인데 편차가 큽니다. 빨리 하는 친구들은 15분, 20분 안에 다 끝내고 가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문제를 오래 풀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때 갑자기 환자가 많이 몰려가지고 대기 시간이 길어서 그럴 수도 있고, 진짜 재수 없으면 막 2-3시간까지도 가더라. 근데 적당하게 보통은 1시간 내외로 끝납니다요. 자, 그러니까 뒤에 학원에 대한 여러 주중의 스케줄들을 고려해서 시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물을 겁니다. 수업 끝나기 전에. 저기도 적어놨지만 예약 가능 시간. 수요일 목요일은 4시에서 8시 반까지, 금요일은 4시에서 7시까지 등원 예약 시간입니다. 알겠죠? 언제 올지 대충 생각을 해보시오. 8시 반까지 오라 그래야 문 닫는 시간이 아니다. 등원 가능 시간 8시 반까지 오라 그래야 풀고 뭐하고 하면은 10시에 집에 가지. 금요일은 쌤 다음날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날 내도록 수업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쌤 정리할 게 필요하고, 그래서 살짝 일찍 등원 마감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4시 이전에 오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4시 이전에 미리 와가지고 문진표 미리 작성하고, 그러니까 문제 좀 미리 풀고 있으면 돼. 그리고 4시부터 이제 상담 오픈인 거임. 알겠죠? 그렇고 대충 언제 할지 마음속으로 잡아보고, 오늘 잡는 이 시간은 별말 없을 때 내가 매주 그때 간다는 기본 시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우리 다사다난하고 청춘을 즐겨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몇 가지 혜택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각 가능. 그러니까 약속을 수요일 5시로 했는데 좀 늦을 것 같으래. 그럼 늦어도 돼. 밥 먹다가 밥이 늦게 나와서 친구랑 얘기하다가 뭐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버스 타려고 뛰지 말고, 횡단보도 건너려고 뛰지 말고 위험하게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늦으세요. 대신에 문자만 주면 돼. 연락만. 쌤 늦어요 라고 해도 됩니다. 늦는다는 워딩이 좀 부담스럽거나 그러면은 쌤 가고 있어요. 쌤 오늘 클리닉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구분이 안 가서 그래. 그냥 이 학생이 안 왔을 때 단순하게 늦는 건지, 아니면은 피곤해서 집에서 졸아버렸는지, 아니면은 까먹었는지, 아니면은 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디서 차에 치여서 쓰러져 있는 건지 몰라. 근데 이게 단순히 늦는 거는 별 사건 아니지. 근데 이 까먹거나 집에서 자고 있는 거는 문제가 되는 게, 나한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바쁘잖아. 여러 과목도 공부하고. 그 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이때 약속을 잡았는데 이때 자버렸어. 그러면은 누가 깨워줘야 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쌤은 늦는 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내가 안 깨워주지 못 깨워주지 엄청 바빠. 이렇게 되는 거라. 혹시나 이제 연락이 없으면 이제 쌤이 깨워라도 줘야지. 깨워라도 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지. 그러다가 결국은 이때 쌤이 내가 연락을 안 해주면은 계속 잠을 자가지고 못 오게 되고, 까먹고 있다가 못 오게 되고, 딴 날 바빠가지고 못 오고 그러면은 그 주 클리닉을 참석하지 못하겠지요. 그럼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거고, 뒤에 있는 거 비행이나 사고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그 시간에 학생을 나한테 맡긴 건데 내가 그거를 좀 소홀히 챙겨서 조치가 좀 취하는 게 늦어지면은 너무 슬플 것 같아.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그래서 별거 없지만 연락을 하라는 겁니다. 지각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더 중요하다? 지각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연락이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꼭 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변경 무제한. 마찬가지로 약속 시간 전까지 연락만 주면 돼. 나 수요일 5시에 했어. 갑자기 근데 가기 싫어. 쌤, 목요일 4시요. 이유 안 말해줘도 돼. 말해주면 나는 재밌어서 좋긴 한데, 쌤, 이유 때문에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바꾸고 싶으면 마음대로 바꾸셈. 약속 시간 전에만 문자 주면 됩니다. 쌤, 목요일 4시로 바꿀게요. 쌤, 목요일 7시에 갈게요, 그냥. 쌤, 금요일 4시에 갈게요, 그냥. 쌤, 금요일 6시에 갈게요. 쌤, 금요일 6시 반에 갈게요. 쌤, 좀 늦을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쌤, 우리 친구들이 믿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때 한 번만 와서 이거 수행하면 돼. 알겠죠? 어떻게든지 시간을 본인이 알아서 가용해서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가용해서 수행만 하면 됩니다. 어떤 친구는 꼼수도 잘 부리는 친구 있다. 쌤이 일찍 오는 것 가지고 뭐라 안 하잖아. 늦을 때 늦을 때 연락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아예 금요일 6시로 나한테 이렇게 기본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금요일 4시에 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 그렇게 하면은 시간 구애받지 않고 하는 거지. 그것도 이제 본인이 자신감이 있는 거지.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그냥 주중에 국어학원에 가서 이거 한번 하고 오면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혹시나 이제 그 주에 뭐가 대회가 있고 뭐가 있고 몰려가지고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안 된다,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학부모님 문자가 있으면 됩니다. 아까 이 결석도 그런데 무조건 이거는 결석은 이것도 이제 그 클리닉 결석에 해당되죠. 결석은 학부모님 문자가 필요합니다. 학부모님께 엄마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엄마 문자 받으면 된다, 쌤은. 알겠죠? 그거 마찬가지요. 뻥치고 딴짓거리 하는 경우가 만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님 확인을 받아야만 학원에서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학부모님 연락도 없었는데 학생 말 믿고 보내줬다가 어디서 담배 펴가지고 걸리면은 난리가 남. 자, 그래서 그런 거고. 그렇다. 또 그런 거. 쌤 클리닉 듣다가 뒤에 학원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가야 되면 어떡해요? 요것도 마찬가지. 애초에 약속 시간을 어떻게 잡았어야 되노? 그렇게 걸리지 않도록 잡았어야 되죠. 해보면 알겠지만 쌤 지금 대기가 몇 명인지 이 시간대에 예약이 몇 명인지 다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 그거 보고 이제 시스템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시간도 조정 가능해. 이때 사람 많네? 사람 없을 때로 가야지?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몰리는 시간대에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했는데 뒤에 학원 가야 돼. 그러면은 조퇴가 되는 거지요. 다 하지 못하고 가는 거니까. 조퇴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노? 부분 결석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부모님 문자가 필요해. 우리 아이 뭐 그냥 학원 뒤에 학원이 있다는데 그냥 지금 보내주세요 하면은 넵 하고 바로 보내줌. 알겠죠?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뻥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쌤 저 뒤에 학원 있는데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이제 엄마한테는 국어학원에 있다 그러고 딴 데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클리닉에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시요? 그럼 OT의 엔딩을 말씀드려야 되겠군. 안타깝게도 쌤은 우리 상일여고제 여자가 아니라서 상일여고에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늙어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쌤이 가질 수 있는 시험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 검색밖에 안 돼. 근데 학교 홈페이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빠르게 안 올라옵니다, 정보가. 그리고 뭐 웬만한 거는 다 로그인 하래. 난 로그인 아이디가 없는데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쌤이. 그래서 어릴 때는 그래서 학원쌤들 다들 알길래 뭐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거는 최근에는 못해. 다 애들 아이디를 다 수집해서 쌤이 그 아이디로 들어가가지고 보는 거야. 그거는 이제 2023년이잖아, 지금.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중요한 이 시대에 쌤이 너희들한테 아이디를 걷어가지고 로그인 해가지고 막 정보 보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쌤한테 말해줘야 됩니다. 학교에서 시험에 대한 정보가 풀리면 시험 언제 치는지 뭐 몇 교시에 치는지 그날 수학이랑 뭐 같이 치나 안 치나 이런 여러 가지 시간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시험 범위가 뭔지 또는 수업 시간에는 특히나 쌤 못 들어가지요. 수업 시간에 뭐 이번에 국어 어렵다 아이 각오해라. 이번에 내신 뭐 서술형 어렵게 낸다. 이번에 서술형 대충 낸다. 요 문제 무조건 나온다. 이런 등등등. 이 작품 들어간다. 등등등. 갑자기 프린트를 이상한 거 주신다거나 특히나 상일여고는 더 민감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은 꼭 말해줘야 돼.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 꼭 말해주고 뭐 전달받은 그런 용지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쌤한테 사인 찍어서 뭐 말 안 해도 됩니다. 사인 찍어서 그냥 사진만 전송해도 돼요. 수업 자료로 주신 것들 그런 거 있으면은 쌤한테 보여주고 쌤 그거 복사해가지고 남들 나눠주고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2023년입니다. 쌤 이제 학교에서 뭘 다루는지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미리 보호막을 준비할 수 있어. 대비를 할 수 있어. 그래야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정리해서 더 양질의 좋은 자료들을 주지. 수업도 할 수 있고 수업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것들 꼭 말해주고 진짜로 제가 말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 같이 해줘야 돼. 진짜로 제가 말해주겠지라고 했다가 시험 치기 하루 전날 아무도 말 안 해줘가지고 하루 전날 쌤이 듣는 경우가 엄청 많아. 직보 때 와가지고 쌤 이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쌤 28페이지 이거 왜 풀어요? 그거 풀어야지. 시험 보면 아이가 우리 서술형 안 본다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수업할 때 멘트부터 주는 과제 모든 건 다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덜 공부하고 싶거나 뭔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말을 해주지 않으면 쌤 알 수 없지.
나 몰카 하지 말고 나 왕따 시키지 말고 나도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알겠죠? 그것만 해주면 원활하게 될 겁니다.